자, 바다가 왜 짠지 아시나요? 우린 1979년까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지구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는데 이 모든 소금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몰랐었죠. 처음에는 퇴적물과 화학물질을 고요한 수면까지 운반할 수 있는 강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이 소위 블랙스모커라는 걸 우연히 발견한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게 짠물의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중앙해양 능선을 따라 위치한 멸수 분출구예요. 지구핵 깊숙한 곳에서 나온 황화철의 퇴적물로 생성된 거죠. 공룡 기억나세요? 전 모르겠어요. 그때 전 없었거든요. 공룡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과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어요. 역시나 칙슬룹 분화구가 발견된 1991년까지도 말이죠. 이건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아래에 위치한 큰 구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형성된 거라고 주장했어요.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물질은 태양계 전체보다 더 오래된 걸로 밝혀졌어요. 머치슨 운석은 1969년 9월에 호주 뒤쪽에 떨어졌지만 2020년 이것의 잔해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바다 아래에 산호 마천루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아세요? 심지어 우린 전혀 몰랐었고요. 2020년에야 호주 과학자 팀이 북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지도를 그릴 때 이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높이가 500m인데 생각해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죠. 여러분은 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1966년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건 지진과 화산과도 관련이 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발 밑에 지구가 어떻게 그리고 왜 가끔씩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인간을 우주로 보냈어요. 1966년에야 제이 투조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대륙과 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논문을 네이처 저널에 발표했어요. 또 그는 지진과 산이 어떻게 지구 표면에서 솟아났는지를 의미하는 지각 활동에 대해서도 썼어요. 2021년까지 우리는 완전한 인간 게놈 서열을 구상하지 못했어요. DNA의 개념은 1869년 스위스의 과학자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레이먼드 고슬링이 DNA의 사진을 찍어서 DNA가 두 가닥으로 꼬여 있다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걸 찾기 전까진 DNA의 물리적 구조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모르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체가 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도 오랫동안 궁금해했어요. 2000년에야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이죠. 곰팡이류인데 지하 1m에 살지만 9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는 걸로 추정돼요. 오리건주 동부 블루마운틴에 있는 말허 구규림에 있는 이 버섯은 허니 머쉬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2002년까지 우리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뭔가의 주변을 돌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우리 태양보다 400만 배나 더 큰 질량을 갖고 있고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리는 우리 은하의 한 지역에 위치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걸 알아내는데 21세기가 걸렸습니다. 그 발견은 우리가 적외선 연기 감지기를 고안한 후에 이루어졌어요. 바퀴 달린 가방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한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지만 이건 1970년이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생각해보면 달에 간 우주 비행사들은 사실 우주선에서 물리적으로 짐을 운반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바퀴 달린 짐에 대한 미국 특허 출원은 1972년에 허가되었지만 공평하게 말하자면 처음에 있었던 것들은 딱히 믿음직스럽진 않았어요. 큰 여행 가방이 좁은 바퀴 바닥에 장착되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1940년대 영화 스타들의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을 멋있게 뒤로 넘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의 발견이 뒷받침하듯이 고대 이집트인들도 두발 성형 물질을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건 헤어젤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 떠올리셨다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1960년대가 되어서야 그 발명품을 고안해냈거든요. 1940년대에 사람들이 헤어스타일링에 사용한 건 브릴 크림이라고 불렸는데 좀 더 왁스 같은 농도였고 1929년에 발명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헤어젤은 조금 뒤에 만들어졌고 루이스 몬토야라는 사람이 발명했어요. 이전 제품보다 기름지지 않아서 곧 유행이 되었죠. 화장실 관련해서는 그렇잖아도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그들은 일종의 닦는 도구를 썼어요. 근데 그건 막대기 위에 스펀지를 얹은 거였어요. 같은 목적을 가진 개별적인 향수 종이는 서기 589년에 중국에서 기록된 걸로 보여요. 반면 미국에서는 1850년대 후반에 화장실을 위한 약포지가 판매되었어요. 하지만 부드럽고 편안한 화장지로의 변화는 온전히 까슬거리지 않는 장점이 추가되어 1930년대에 상용화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발전에 고마워하죠. 이건 그리 최근인 것 같진 않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현대의 연구로 토성의 고리가 1억 년도 되지 않았다는 걸 밝혀냈어요. 많은 것 같지만 태양계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된 걸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인식이 약간 바뀌긴 하죠? 지구에는 토성의 고리보다 4배나 더 오래 우리 바다에 살아왔던 상어종이 있어요. 토성 고리의 질량과 먼지와 얼음의 비율에 관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 이걸 알아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전자상거래에 의존하면서 전통적인 슈퍼마켓을 혁명적인 발명품으로 보는 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첫 번째 슈퍼마켓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있나요? 과거 1916년에 클라렌스 썬더스라는 이름의 한 가게 주인은 자신의 일거리를 좀 덜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쇼핑은 통로에서 모든 상품을 골라내 그걸 심지어 고객들에게 배달까지 해야 하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회전식 출입구가 있는 새로운 가게 배치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가게를 한 방향으로 둘러봐야 했죠. 그는 또한 고객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상품들을 지나가는지도 확실히 해야 했어요. 고객들은 물건을 직접 고를 수 있었고 농산물을 집으로 가져가야 했어요. 가게 주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효율성을 더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어요. 아직도 미국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가 아닌 주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역사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은 자발적인 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던 대로 했었고 안전에 어떤 강제력이 필요해졌어요.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주는 뉴욕주였지만 1984년 12월 1일에야 통과됐어요. 뉴햄프셔주는 아직도 이 문제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톱니가 있는 현대의 병따개는 1870년에 시장에 처음 소개되었어요. 주목할 만한 게 아닐지 모르지만 통조림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용 가능했던 걸 생각하면 이상할 거예요. 이 발명이 있기 전까진 말 그대로 캔의 윗부분, 바깥 가장자리 근처를 끌과 망치로 잘라야 했어요. 훌륭한 식사와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었죠. 표준화된 시간이 1880년이 되어서야 법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니치 표준 시인 GMT는 훨씬 뒤 1920년대 말쯤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양의 위치를 보고 몇 시인지 추정하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계를 사용하는 걸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특정 마을이나 부락에서는 태양의 위치에 의존했어요. 다시 말하면 두 이웃 공동체 간 시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차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빠르고 더 먼 거리를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 있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차가 언제 출발해서 특정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죠.